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의 회의선으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제5차 종합선거주체위원회 연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의 70세 급성폐렴 환자분이 그대로 치료를 못 받고 유명을 알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했습니다. 많은 일반 환자분들이 간염유행과 의료계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또 다른 희생자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한치 틈도 없어야겠지만 동시에 다른 환자들이 진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정은 일반 환자분들께 시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점검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경제 양쪽에 긴급하게 벌어진 재난입니다. 이 국난 극복을 극복하는 키워드는 협력 대응입니다. 방역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전쟁에서 글로벌 모험국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현대적 대응을 통해 위기 극복에 모험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경제는 회복 상태이고 우리 역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자영업과 중소상공인, 서민들이 가장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규모의 비상금 조치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제 서민 생계와 수요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긴급한 국가 재난의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틈이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계 위협에 어떤 것도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수요 진작을 위한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난 극복의 임무 앞에서 단호한 자세와 행동적 대응으로 국민의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선거도 이번 주에는 거의 다 마무리돼서 공천 작업이 이제 끝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잘 끌어온 공관위원장, 내심위원장, 대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동일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서둬야 문재인 정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대집권의 기반을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아주 겸손한 데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이자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한 국제사를 통화서 우리나라는 이미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호주 등 주요국들과 통화사업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4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여기에 한미 통화사업부가 대해서 외환 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을 기여할 것입니다. 그에 이어 내부 초에는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처음으로 주재하신 비상경제회의는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대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GDP와 산업구조에 비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조치에 버금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오늘부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 비상경제대책본부를 파송합니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발표한 경제대책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도 대비할 것입니다. 경제의 정리와 사회 정리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김진표 위원님께서 책임을 맡아주셔서 더욱 다음분들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행정안 정부는 어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방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언제대 국회를 통과한 국가 추경 효과를 제대로 내도록 지자체들이 결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의회와 함께 긴급 지방 추경을 결정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과 비상경제대책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지자체 역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용자 신청이 몰린 지역 신고와 기부에서 조정 심사가 지체돼 지원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장들의 현장 방문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기업은행 등 은행들이 의무를 돕기로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지자체들이 결단을 합니다. 코로나 전쟁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 공동선대위원장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과 통화수학 개혁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통화수학 개혁은 양국이 필요로 할 경우 600억 달러까지 자국 통화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로서는 만약의 사태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한 셈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체결한 300억 달러의 규모에서 2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전력이 커지면서 세계는 오히려 달러 현금 확보에만 매달려왔고 각국의 주식, 그리고 국채, 원화 가치가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은 최근 달러와의 시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불안감도 크게 고조되었었습니다. 한국은 외환을 4천억 달러 이상 보유한 세계 9위의 외환 보유 강국입니다. 이미 캐나다, 중국, 스위스 등과 1,300억 달러 이상의 통화 수합 계약을 하고 있어서 외환 시장 상황은 매우 튼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가 중요한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미국과의 통화 수합 계약은 금융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지난 몇 주간 통화 수합 개혁 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한국은행과 경제부처의 큰 응원과 또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낙연 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부터 당을 비상경제체제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면서 앞으로도 경제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멀쩡한 기업도 갑작스런 글로벌 가치 사슬 붕괴와 또 일시적인 수요 급감, 시장의 공포감 때문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파산할 위험도 점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안정화 조치로 불안감을 잠재워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도 긴밀히 협력이 필요하고 또 전 세계적인 문제도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경제 중대본 성격을 갖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셨고 정부를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셨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로 정부와 발맞춰서 당 체제도 긴급히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대책본부를 발족하고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모두 역임하신 김진표 의원께서 본부장을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산하에 금융안정 TF, 외환 거시경제 TF, 재정 TF, 산업지원 TF, 자영업자 소상공인 TF, 코로나 뉴딜 TF까지 총 6개 TF를 두고 비상한 경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목전이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의 생업과 생계를 지키는 일도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특단의 민생 금융 대책을 우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애타게 자금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가장 빠르게 문턱 없이
직접 돈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재원은 기존 어제 정부가 발표한 50조 원을 포함하여 모두 80조 7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무기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사상 최대 민생 보호 작전을 신속하게 우리 당은 실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금 지원 방안은 알려진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12조 원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둘째,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8조 원 이상의 특례 보수와 신속 자금 보증을 제공합니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자영업도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입장에 서서 이런 정부 대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피는데 모든 당명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성호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입니다. 정조는 홍리의 전서에서 재난을 당한 백성을 돌보는 것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 계층과 업종이 재래시장, 소상공인부터 항공대기업까지 광범위하고 주식시장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혼돈상황입니다. 국민들은 감염병 사태와 더불어 전례 없는 경제 비상식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국가 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경제에 회생이 필요하다면 2차 추경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합심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시적 재난 구속이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이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당간의 참여와 국민들의 협조가 지킬 바랬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병 확산을 막았지만 소위 민생의 경제적 치사율은 극단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매출이 90% 가까이 폭락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실망하는 지역 상황권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명칭도 금액도 정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수당, 재난구호금 어떤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정부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등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시행되어야 할 각종 국책 사업들의 행정조차가 상당히 지연된다고 하는 지방 여론도 크고 있습니다. 이미 기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독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기재부의 행정절차 지연을 인해 갖고 올해 예정된 여러 사업들의 총사업비 승인이라든가 각종 행정절차의 지연을 인해 갖고 재정 집행이 지연되지 않은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각종 예산 사업도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중앙 각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저축법에 따른 임대료 인하의 세제 혜택이 일선에 느낄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갖고 이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재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 사업도 마땅하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난 임시에 통과된 사회적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간 투자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민간이 갖고 있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들이 새롭게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손영길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사고와 공포가 아니라 신뢰와 혁명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은 만큼 개방되고 투명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방심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도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300만 도시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국제항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 현재 32명 확진자에 6명이 완치돼서 26명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도 더욱더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방소속 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러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백신 개발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백신 개발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중국, 미국을 능가해서 먼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셀트리온 서정진 대장과도 통화를 해보고 왔는데 한 6개월 내에 아마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진단 키트에서 세계를 선도했던 것처럼 백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체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이 코로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글로벌 생산 가치 사슬에서 대한민국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무리한 기업들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GM 글로벌 생산 체제가 있는데 올해 GM 코리아 부생 공장이 GM 글로벌 센터에서 전락되느냐 철수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트레일블레이저의 성공적인 SUV 차량에 안착하면서 현재 주요 풀 교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 이렇게 과도하게 의존됐던 부품 생산 기지를 대한민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고 실제로 GM 글로벌 지도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걸 잘 관리해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정소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너무 매출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자가 건물을 가진 분들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내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번에 11조 7천억 추경 속에 이러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공공기관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저는 무차별적으로 임대료 인하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빼고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있는데 어차피 상호 가치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출액이 계속 떨어졌을 경우에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임대료 추가 인하를 함으로써 뭔가 좀 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선거를 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선거를 우리가 코로나 관리를 잘 하면서 선거를 무사하게 치러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기호 정부통제위원장이 나눠주겠습니다. 네, 하나권 선대위원장 이기호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들과 정부의 인도적 사출에 격려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만 반드시 이겨나가는 당당한 모습에 책임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역량으로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광주 전남북에서도 어제 현재 모두 3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극히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한 민관의 합심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큰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강창일 공동선대위원장이 나눠주겠습니다. 강창일입니다. 앞부분을 생각하고 용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 급격하게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그 모든 사찰의 법회를 중단했고 또 3분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에 주민 보신날 행사를 1개월을 연기해서 5월 말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지금 한 달 동안 전국 사찰에서 설립돼서 국난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정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에 정치기를 좀 하죠. 정치기.
20대 총선 이후 제주도 전 지역 사연 속성하는 역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오연속 척번이라고는 대한민국의 신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주에서 그 발표 여론조사를 위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봤더니 아주 희망적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19.4%, 유성구 의원이 13.2%, 그리고 뒤늦게 장기 출범한 송재호 의원이 처음에 되게 어려웠습니다만 6.7% 이기는 것으로 나와서 되게 희망적이다. 최선을 다해서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서리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 비대정당,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게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기당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당도 심합니다만 이런 거 각별히 신경 써서 조상 국민들에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병석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상경제 대책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과감한 조치, 그리고 속전속결의 신속한 집행,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과 정부 관료들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 이 세 가지가 뒷받침돼야 효율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방위적, 전세계적 현상에 있어서 우리 국내는 생계형 절벽, 그리고 기업과 산업의 근본적 어려움, 또한 중산층의 주식 폭락에 따른 걱정 등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야 할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 정부와 당이 이 문제를 꼭 염두에 두시고 조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코로나19 국난국법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의 중직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쟁에 전 세계가 참여하면서 소셜 디스턴스, 잠시 떨어져 있기, 이거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한꺼번에 얼어붙고 있습니다. 동반 침체 위기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만일 이 상황에 잘못 대처하면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중앙과 지방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수단, 금융정책,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를 늘리고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그래서 경제 기반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위기에 항상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와의 전쟁 기간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것은 바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시급히 수여를 해서 버텨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시장에 돈이 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1, 2차에 걸쳐서 총 20조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했고, 또 3차로 11조 7천억 원의 추경, 그리고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말씀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1.5%의 초저금리로 12조 원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0조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미 통화 수합 후 600억 달러의 체결로 오늘 아침 금융시장은 다시 회복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신속한 집행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행자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된 그런 공무원들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진보, 기보,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는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정책이 확실히 빠르게 지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레드테이프를 제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은 다음 아까 이낙연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음 주에는 전국의 지자체가 광역의회, 기초의회 모두 월요일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경을 심사하는데 또 1~2주 걸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지방정부에 열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현재 각 자치단체가 비축하고 있는 재난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만 해도 600억 이상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긴급 생활안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고 또 작년에 지방정부가 세계잉여금을 정리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건 현찰로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그것을 긴급생활안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중에 중앙지방부가 도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방정부의 추경에 또 2~3주 소모하지 말고 바로 월요일부터 이런 일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가장 병목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증기관입니다. 진보, 기보,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보증재단이 이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태부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보증 업무를 온라인화하면서 모든 시중은행이 대부분의 이 보증에 관한 업무를 넘겨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전부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긴급 병역 안전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받는데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을 일주일 내에 가질 수 있도록 인력을 총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 당의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강창일 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요, 제주신보,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4개 언론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한 결과로 제3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다음은 선거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있었습니다. 이상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바랍니다.